자, 봅시다. 인권. 인권이 의미가 뭐죠? 인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나 들릴 수. 이렇게 얘기한 게 제일 쉬워. 인간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야?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 멋지게. 또 다른 말로 인간사회야. 행복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존엄성이란 말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행복하고 인간답고 뭐 존엄하고 막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인권이란 바운더리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인권의 특징이 있을까? 인권의 특징. 뭐가 있어? 자, 인권의 특징,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 보편성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봐. 뭐라고 해야 돼? 누구나지, 누구나.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부, 색, 성별, 인종,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병다리가 얼굴이 하얗던, 서인이가 얼굴이 못생겼던, 뭐, 둘이가 킁킁거리던, 뭐, 다 차별 없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맞나? 자, 두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무슨 권리? 천부성.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 천자가 무슨 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맞지? 태어나면서부터. 왜 이래?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지. 맞나? 자연스럽게란 말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소리야. 인위적이지 않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된다. 무슨 성? 불가침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그 어떤 것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돼. 왜?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니까. 국가가 준 게 아니니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권이란 것을 우리가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수단도 얘네들 뭐 빼앗거나 내가 스스로 양도할 수도 없는 거죠. 맞죠? 자, 네 번째 무수성. 그 예전에 너네 그 선배님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친구가 내가 항구성이란 말을 forever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영구성이라고 좋은가? 감점당해요. 감점당한 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원래 끊어야 돼. 알겠나?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살아있을 거다 이 말이겠죠. 맞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 교과서에는 거의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아니면 학습지가 나올 때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1세대 인권. 쌤, 1세대 인권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자유, 평등, 참정권까지 간다고 했었지. 이렇게 세 개.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 개. 자유평등, 참정권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유평등,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건에서 등장을 해요? 뭐라고? 아니, 그걸 통틀어서. 그렇지. 시민혁명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자. 그러면 1세대 인권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 시민혁명을 근대사회의 시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주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민혁명부터 되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근대민주주의라고 표현하거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대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정치라는 과목이라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 내용이 조금 중복돼서 나올 건데, 자, 앞에 보세요.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소리야. 자, 다수의 사람은 왕과 소수 귀족의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 자, 다수의 사람이 왕과 귀족에게 억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면 이거 살짝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하면, 역사 얘기를 좀 하면,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절대왕정이란 말이 나와야 돼. 뭐라고? 절대왕정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정신 차리라.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시지. 그럼 데모크라시는 뭐와 뭐의 합성어?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티아의 합성어. 그럼 데모스는 뭐고? 다수, 민중. 그 다음에 요건 지배거든. 그럼 민주주의는 뭐야?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 말이겠지. 다수에 의한 지배. 다수에 의한 지배. 근데 얘들은 뭐야? 소수잖아.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되는 어떤 형태의 절대왕정 형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에서 했던 말을 쓰면 부제도의 모순이라는 말을 하고, 이걸 이제 프랑스어로 앙샹 레짐이라고 하죠. 우리 프랑스 영광 얘기할 때 그 사람 한 명이 2명 업고 있는 그 그림 아마 세계사 시간에 봤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제도의 모순.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우리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문제 내면 점수 주겠다는 소리야. 시민혁명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어떤 시민혁명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문제를 가르쳐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어디고? 나라 3개. 영국,
영국의 무슨 혁명? 영의 혁명. 해서 문서, 권리장전. 자, 예?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독립군. 얘가 왜 자꾸 머리가 날아가노? 오케이. 자, 미국은 독립군. 독립혁명. 문서는 미국 독립선언문.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문서는 뭔가 시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런 문서들이 있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데까지 뭔가가 있어서 발생을 한 거 아니겠니? 그 배경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개몽사상. 계몽사상. 계몽이 뭐야? 지가 아니고. 깨우치자. 그렇지. 야, 너네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준 거야. 라고. 그러면 이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 혹시 기억납니까? 그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삼분불림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계몽사상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얘기야. 요거부터 하자. 천부인권 사상.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네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왕한테. 이때까지 왕이 막 집안들 다 했잖아. 근데 그런 왕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고? 네가 왜? 하늘이 준 건데 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혹시 학교에서 사회계약서를 좀 전문적으로 다뤄준 학교 있습니까? 이건 홉스로 쿨루스로. 지금 홉스 언제? 홉스, 리바이던.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국가가 왜 만들어졌어요에 대한 답이야. 국가가 왜 만드는지. 자, 대표적인 사상가는 홉스, 로크, 루스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홉스는 성악설이거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본성적으로. 그럼 자연상태 풀어놓으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할까? 나쁜 짓을 하겠지. 저렇게 막 싸우고 댕기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만트라고 표현합니다. 예. 만인에 대한 추정 상태. 그럼 풀어놓으면 다 싸운다는 소리야. 그럼 얘네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싸우겠지. 맞지? 그럼 사이가 어떻게 될까?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럽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네는 권리 가지고 있지 마. 그냥 너네 권리 전부 다 누구한테 줘? 절대 왕정, 절대자, 절대 권력. 이게 리바이던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걔네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함정카드. 홉스의 리바이던에서 얘기할 때 절대 권력자가 이상한 걸 시킬 수도 있겠죠. 그거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해야 돼. 진짜요? 리바이던에서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양도설. 그러니까 입법권만 줘라. 그 유행만 만들어라. 루소는 양도하지 말고 집중민주주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배경이 돼서 뭐가 되었다? 이렇게 시민혁명들이 발생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시민. 예? 시민. 여기서 시민이 누구야?
요즘 21세 승리남.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 누구야? 쉽게 부르주아 계층이야. 돈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민혁명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다라고 하면 틀린 말. 누가 빠져?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 외국인? 가자. 이제 흑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땐 흑인. 유색인종. 그러니까 유색인종, 그러니까 외국인, 다른 민족. 얘네들이 아직까지 권리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어떻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맞지? 자, 아이고. 모두 평등하지는 않았다. 권리를 다 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지금은 모두 권리를 다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노? 시민은 우리도 주세요라고 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하겠죠. 맞지? 그게 대표적으로 뭐고? 파티투. 그렇지. 차티스트 운동이야. 그래, 뭐, 여성인권운동, AB 제퍼슨이니까 영국에서 마차의 몸을, 뛰어든 사람, 그 다음에 흑인인권운동,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쌤이 아까 권리 몇 개를 해야 돼?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랬지. 시민혁명으로서 자유가 평등으로 이루어내고, 정치적으로 참정권도 이루어내준대. 이게 범위가 제한이 돼 있었던 것을 범위까지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몇 세대 인권? 1세대 인권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까지 1세대 인권. 자, 그 다음에, 자, 2세대 인권 얘기를 하는데, 2세대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사회권이라고 하지. 사회권이 뭐죠? 인간다운 살수 있고 무한 사회권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는 거야?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사회권의 바운더리로 놓죠. 맞나? 맞나? 그럼 배경이 뭐 때문에 일어나? 사회권이 왜 등장해? 산업혁명. 그렇지. 경제적인 요인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인 요인. 자, 우리 자본주의 파트에서 보면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 앞에서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계층 아저씨들도 실질적으로는 뭘로 큰 거야, 이 아저씨들? 자본주의로 컸거든? 자본주의로. 어떤 자본주의? 이때는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 침대를 개척하고, 막대하게 근거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 재산들을 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주야, 그래서 개인의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막 그런 걸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부르주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시민혁명을 부르주아 계층들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게 이들은 부가 있거든. 돈이 있으면 뭘 하게 돼? 문화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색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세금 내서 저 왕이나 잘 먹이고 귀족이나 잘 먹이고 쟤네들 잘 살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니까 뒤집어 엎은 거야. 뒤집어 엎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죠. 1세대 만들 때 신경명 해가지고 맞죠? 그러면 걔네들은 경제적으로 뭘 얘기를 할까? 더 이상 국가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자본주의? 수정. 산업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국가가 간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했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산업자본주의라고 한댔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거 자체가 3-1단은 자본주의 발전과 좀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래서 문제점이 시장 실패라고 하죠. 갑자기 우리 인권 얘기하다가 경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다 알면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100% 쓰기 때문에. 그럼 시장 실패 대표적으로 예시 뭐야? 어떤 시장 실패 예시? 빈부격차, 노동 문제, 뭐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맞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독점 자본주의적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뭐라고요?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빵 터진 게 뭐라고? 경제대공황이란 말이야. 경제대공황. 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보세요. 자유방임주의로 해서 국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간섭 안 하거든. 그럼 시장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우리가 이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슨 사건으로 빵 터진다? 대공황으로 터진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부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정부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적극적 정부의 역할을 얘기를 할까, 아이가? 맞지? 이걸 우리가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왜? 자본주의가 정부가 없는 걸로 해놨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요? 맞나? 그러면 들어갈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도 사회법이라는 거 나오거든. 사회법이라고. 자, 여기 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국가가 도와주는 거랬잖아. 그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말이겠죠. 뭐 때문에? 대공황 때문에. 대공황 때문에.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법을 배울 때 간단하게 배웠던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 법에는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웠을 건데 사법과 공법 기억납니까?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사법은 뭐냐면 사사롭다 이거야. 사사롭다. 그럼 이거 뭐냐면 개인에 대한 법이야. 개인에 대한 법. 알겠지? 공법은 공적이다 이 말이겠지. 그럼 뭐가 끼겠노? 무조건 국가가 끼어. 개인과 국가 간에 있는 법도 공법이고요. 국가와 기관끼리 있는 것도 공법이야. 그럼 봐봐. 개인에 대한 일과 국가에 대한 일을 분류를 해놨지. 그럼 왜 분류해놨겠노? 나눠놓은 이유가 뭐겠노? 개입하지. 그렇지. 국가는 개인한테 개입하지 마라고 이렇게 나눠놨어. 근데 이제 개입해야 돼. 개입해야 돼. 그러면 이 법틀을 다 뜯어 고칠까? 어떻게 하면 되노?
추가해. 무슨 호싱 두 마리씩 해고 맞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의 무슨 법을 만들면 돼? 사회법. 즉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드는 거야. 중간적 성격을. 요거랑 연결되는 게 어떻게? 맞나? 맞나? 자 그러면 이 사회권이 최초로 들어가 있는 헌법이 뭐고? 말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이거 글자가 안 좋냐?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인간다운 삶을 도와달라. 이게 몇 세대? 2세대 인권인 사회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세대 무슨 권? 연대권이거든. 연대권은 뭉쳐라야. 뭉쳐라. 뭐라고? 뭉쳐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자들에 대한 거다. 약자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힘드니까 이들은 힘이 없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너네 힘을 어떻게 해야 돼? 키워라. 어떤 식으로? 뭉쳐서. 뭉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말이 안 나오네. 자,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내가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1차 세계대전은 원래는 월드워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었다. 그레이트 워라고 했었다. 그레이트 워. 큰 전쟁, 대단한 전쟁, 뭐 이런 식이었는데,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2차 세계대전은 오리지널은 진짜 전 세계에서 싸우잖아. 난리가 나잖아. 그죠? 하물며 미국의 본토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영토였던 하와이, 진주만까지 공습을 받고.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뭐 2차 세계대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 상태가 많이 있었지. 맞지? 이때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뭐 민간인은 봐준다 이런 개념 없다고 그냥 도시를 날려버린다니까. 도시를 날려버린다니까. 뭐 독일 뭐 드리스텐 공습이라든지 도쿄 대공습이라든지 특히 도쿄 대공습에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이 목조 주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기 폭탄이 떨어져서 화염이 일어나면 그냥 다 타는 거야. 좀 주변에 있는 저 민간인들 다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이 또 그렇게 폭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군수공업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이는 부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약간의 간의 수공업의 형태도 띠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옆집 다케다의 집에서는 나사를 만들고 뭐 윗집 다나카의 집에서는 볼트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이 국민들을 민간인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인권 유린이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뭐죠. 학살도 있었고 생체 실험 이런 것도 있었고 전쟁 포로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투영을 시켜보면 뭐 군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으니 자 48년도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좀 하지 말자 이런 거야. 알겠나? 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요. 유엔에서 뭘 만들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뭘 발표한다고요? 세계 인권 선언.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인권 선언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여기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무슨 인권이겠노?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전 인류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권을 강조한다고요? 연대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연대권은 무엇인가? 연대권은 무엇인가? 자, 자신의 공동체. 그러니까 연대한다란 말은 뭉친다란 말이거든. 맞지? 자신의 공동체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면 국제적 연대. 이렇게 되면 뭐가 돼? 협력을 해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루틴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등하게 대우받고 재난으로부터 구호를 받고 그 다음에 평화를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맞죠? 그래서 3세대 인권까지 이렇게 3세대 연대권까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방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눌 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쌤이 지금 가운데 중간에 뭐 경제적인 얘기를 했고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했고 스토리식으로 왜 이렇게 나왔으며 계속해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왜 이게 나왔으며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